네, 다음은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방금 전에 다룬 내용입니다.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공개입니다. 이 공개한 사람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인데요. 이 책은 이 후보와 친형의 갈등을 다룬 책인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거를 출판을 금지해달라 간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현재 법정 분쟁 중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직접 공개를 한 겁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이 모습 먼저 보고 오실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34개를 오늘 추가로 공개합니다. 특히 어머니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거칠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어제 같은 가식적인 사고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그렇게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가식적인 후보를 공천하여 꼭 집권을 연장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6분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 맞불을 놓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시중에서 들어본 사람은 거의 다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공개된 것 외에 좀 새로운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 말로 구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가 아닌 구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장 변호사 말로는 이번에 공개된 녹취 파일 안에는 그 내용뿐 아니라 처음 공개된 내용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이 후보가 전화로 형 재선 씨와 형수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면서 이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내용 2가지 정도를 더 소개해드리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형 고 이재선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계군 본부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뽑히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선 씨가 유 씨가 혹시 음대를 나와서 뽑았냐라고 이 후보에게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후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숙명여대 음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 이재선 씨가 지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또 이재선 씨가 이 후보에게 성남시의 중앙 일간지 광고비가 2009년에는 660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는 거의 2억 3천만 원까지 늘었더라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당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이 있는데 이걸 묻기 위해서 시 예산을 좀 과도하게 홍보에 사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오늘 공개된 6분짜리 통화 내용에는요. 이 후보가 형수에게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에게 먼저 욕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장 변호사는 자신이 국민의힘 이재명 특위 소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장 변호사의 얘기처럼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계속 이 형 이재선 씨랑의 어떤 다툼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이 녹취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길을 끄는 건 녹취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 해당 내용을 이 장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이게 삭제가 됐다고요? 네, 정확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욕설 파일을 텍스트로 정리한 사진이 수십 장이 올라왔고요. 그 밑에 음성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열어서 볼 수 있는 이 온라인 저장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 사진들이 갑자기 장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는 본인이 지운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알아보니 이 페이스북에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측에 저희가 직접 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공개 처리된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담당 부서의 연락이 좀 필요하다라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시물 삭제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단속을 위해서 AI가 먼저 필터링을 진행하고 이후에 관련 인력이 내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이용자들의 신고에 따른 검토와 삭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장 변호사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 페이스북이 검토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항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뭐 욕설이 텍스트로 돼 있어서 텍스트가 뭐 삭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음성 파일은 그러니까 음성 링크라고 하죠. 음성 파일로 가는 그 링크. 그거는 그대로 삭제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 이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네. 왜 텍스트 사진만 삭제가 되고 이 링크는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까지는 대답을 받지 못했고요. 네. 다만 저도 그 링크를 따라가서 혹시라도 파일을 들을 수 있는지 열리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겠지만은 지금은 이 파일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뜨면서 네. 현재는 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녹취 파일 공개 사실 뭐 언젠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마주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 뭐라고 하나요? 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이 느려지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어머니 언급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니까 무한 검증되는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무한 검증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장영하 변호사 즉각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라는 장 변호사의 주장에도 이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변호사를 고발한다고 분명히 소속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순히 공개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도 후보자 비방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써 장 변호사와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굿바이 이재명 관련해서 네. 출판 금지권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또 고발 들어간 건이 있습니다. 이 조폭 연루설을 폭로하면서 네. 장 변호사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 녹취록까지 3가지 이슈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아니 이 장 변호사는 우리 선대위 소속이 아니다라고 우리도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가 선대위 소속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선대 본부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싶냐면서 이 허위 사실 유포로 민주당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의 국회 기자회견 대관도 이 선대본부 대변인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고요. 또 기자회견 자리에서 장 변호사를 소개한 이도 국민의당 선대본부
대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나서지는 않았지만 전면에는 없었지만 이 당이 또 클릭선거전략본부라고 구체적인 좀 본부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장 변호사 회견을 직간접적으로 좀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녹취 공개에 지금 녹취 공개로 또 이 대응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맞불 대결이라고 하기엔 참 착잡한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선대위 소속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그 내용이 뭐가 나왔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선대위에 직접적으로 멤버는 아니지만은 뭐 검증팀이라든지 이런 때 또 같이 한 그 있으니까 서로 뭐 지금 양 당이 서로 장군 멍군식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그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개입 안 했다지만은 여기도 또 직간접으로 개입됐고 기대해라, 큰 거 터진다. 뭐 본방사수해라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우리가 직접 관계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또 관계 사무실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것도 그 선대위에서 또 예약을 해준 거니까 서로 장군 멍군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은 그 이재명 후보 말대로 무한 검증 끝까지 하긴 해야죠. 다만 이제 공약이라든지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라든지 정말 할 거에 대해서 안보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주로 하고 사생활은 뒤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공약이나 우리의 미래나 안보나 이거는 아예 없고 네. 공약은 주로 퍼주기나 하고 검증은 저 사생활은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하는 거 뭐 하긴 해야 되지만은 저게 바람직한 건지 좀 지나치다 좀 너무 말초적이다 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지나치고 말초적인 논쟁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선 딱 49일 남았는데 이 녹취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 파일 공개가 된 게 오히려 좀 잘된 일이다라는 이 민주당 내부의 평가도 있어요. 네, 좀 의외의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황교익 씨가 나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욕설만 들으면은 이재명 후보를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무편집 파일 공개를 보면은 오히려 오해가 쉽게 풀린다. 이 배경을 알 수 있으니까는 훨씬 낫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안 들어본 사람은 꼭 들어보라. 오히려 파일을 들어볼 것을 추천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 내부가 아니라 여권 내부라고 이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영걸 대표님, 네. 이번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직접은 안 들어봤는데 들어본 사람이 웬만하면 듣지 말라고. 아, 예, 상당히 듣지 충격을 받는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랬군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황교익 씨 얘기는 그래요. 이 네. 무편집본 전체를 다 들으면 이게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김건희 씨 경우도 오히려 이게 방송에 공개가 되면서 김건희 씨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된 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황교익 씨가 주로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도 관광공사 뭐 사장도 내정됐다가 뭐 반발에 의해서 철회했습니다만은 가까운 사이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려는 뜻에서 그런 거지. 만약에 저게 공개가 된다면은 김건희 씨는 그래도 저 욕설은 아니잖아요. 둘 다 김건희 씨나 이재명 후보나 둘 다 개인적인 게 원하는 거랑 관계없이 이게 노출된 거긴 하지만은 네. 김건희 씨는 그래도 개인적인 대화인데 이거는 막 거의 심한 욕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피해는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녹취 파일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니죠. 한 10년 된 얘기고 또 이재명 후보 지금 박스권에 지지율이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 지지율에 녹취 파일도 이미 반영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또 어제 사과도 했고 해서 뭐 별거 아니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지도자의 품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주 박빙승부인데 지금 여성 측 유권자들이 굉장히 특히 이 젊은 여성 주권자들이 굉장히 좀 예민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상당히 큰 파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MBC 공영방송에 나서서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건에 대해서는 보도를 MBC가 안 한다. 새로운 게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저는 이걸 막으려고 별거 아니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녹취 파일 막지 말아라. 예, 그리고 맞대응 삼가라. 그리고 후보하고 당하고 대응이 다른데 그 일어나해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거 억지로 틀려고 하지 마라. 트는 것보다 오히려 뭐가 있다는 게 아는 게 오히려 선거운동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양 당에 다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윤영걸 대표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 이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 파일 공개가 뭐 여파가 있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여파가 얼만큼 있을지도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박빙의 승부고 네. 이재명 후보가 여성 후보 그 유권자한테 약하니까 거기에 미세한 거라도 영향은 줄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10년 전에 나온 악재는 악재이라 기정사실화된 거긴 하지만은 틀림없는 악재는 악재라 영향은 분명할 건데 오히려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게 왜 그 대응 맞대응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노출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좀 배려가 아니라 선거 전략의 하나로 좀 점잖은 선거 운동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끝까지 상대방 가서 흠집 내고 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도 역효과가 볼 수 있고 민주당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이 악재라는 게 뭐 원에서 발생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벌어진 걸 이제 수습을 하는 차원일 텐데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이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양 당 쪽에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민주당의 이 핵관이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는 핵관들은 다 야당에 있었는데 네, 윤핵관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핵관도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예, 맞아요.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이제 이 핵관 시즌 2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최근 사찰 발언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SNS에 이 핵관 얘기를 처음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핵관이 본인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하지만 내 사전엔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여러 달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당이 저를 버려도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탈당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끝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예. 자주 여쭤봅니다. 네. 네. 이 정 의원이 얘기한 이 핵관이 누구일까요? 이 핵관과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뜻을 받는 그 선대위의 뭐 측근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 불교는 봉익임선달이라고 절에 국립공원이나 이런 거 갈 때 절이 있으면은 문화재 관람료 뭐 해가지고 그 뭐 요새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3,000원, 4,000원, 5,000원씩 받거든요. 네. 그 봉익임선달이라고 비난하니까 불교계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죠. 네. 그래서 선거가 좀 어려울 정도니까 저 탈당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핵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핵관이 필요하지. 핵심 관계자가 핵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핵관 논쟁 붙으니까 핵관하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 같은데 핵관이 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후보 때 광흥창 팀, 그 양정철이나 뭐 김경수나 뭐 이런 분들 다 광흥창 팀 측근들 아니에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가장 큰 핵심 측근은 내 아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핵관 하는데 저 정청래 의원이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 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지. 뭐 핵관이 저는 좀 과잉된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께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핵관 어쨌거나 잘했다라고 오히려 이 고평가를 해주셨습니다.